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메타버스 저작 도구인 유니티의 유니티 인터페이스 사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설치했던 유니티 허브가 있죠. 유니티 허브에서 프로젝트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요. 프로젝트 메뉴에서 또 새 프로젝트 선택을 하시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니티 허브에서 프로젝트 메뉴에 새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러 템플릿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3D 코어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 3D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오른편에 보이는 프로젝트 설정 부분에 프로젝트 이름과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저장이 되는 저장 위치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위치에는 영문으로만 된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영문으로만 된 프로젝트 경로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위치에 사용자 계정이 한글로 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위치를 쓰실 경우, 한글명을 쓰실 경우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름과 위치 둘 다 영문으로만 구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면 처음 시작 시에 유니티가 이런 프로젝트를 관련 파일들을 준비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준비 시간이 끝나고 프로젝트 관련 파일들이 모두 생성이 되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화면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실행이 되면 초기에는 이런 프로젝트 실행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실행 화면을 구성하는 여러 창들이 있고요. 패널이라고도 부르고 창이라고 부르는 각각의 화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이 화면 구성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디폴트 기본 설정의 유니티 인터페이스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하이어라키라고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인터페이스 부분은 계층 구조이고요. 게임 오브젝트를 추가하거나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 이 계층 구조를 활용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이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옆에는 씬 그리고 게임 뷰가 같이 보여지고 있는 뷰가 되겠고요. 씬이라고 하게 되면 실제 콘텐츠를 사용자가 편집을 하실 수 있는, 구성하실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게임 화면이라고 하게 되면 실제 플레이를 했을 때 제공이 되는 실제 게임 화면을 보여주는 창이 되겠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창을 보시면 인스펙터라는 창이 있고요. 여기에는 선택한 컴포넌트의 다양한 속성을 제어하거나 속성 값을 바꿔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쪽에 있는 프로젝트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프로젝트는 에셋 저장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이미지, 스크립트가 있는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요. 하이어라키는 게임 오브젝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계층 구조가 되어 있는 창,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층 구조를 보시면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 기본 씬의 디폴트 값으로 메인 카메라와 디렉셔널 라이트, 카메라와 라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씬과 게임 뷰를 볼 건데요. 씬과 게임 뷰,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같이 같은 창이 보여지고 있고요. 씬 같은 경우는 실제 게임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다양한 오브젝트를 위치나 크기를 조정하거나 배치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이라는 이 뷰에서는 카메라가 바라보는 화면을 보여주게 되고요. 결국은 실제 게임이 실행될 때 이런 동일한 화면이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이따가 실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구동하는 내용을 보시면 씬과 게임의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그리고 콘솔 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프로젝트는 에셋의 저장 공간으로 이 영역에서 이 공간에서 보시면 유니티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다양한 소스의 집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콘솔 같은 경우는 만약에 디버깅 용도로 출력하실 시에 그 데이터 결과를 보실 수 있는 창이 되겠습니다. 네, 앞에 살펴봤던 그 디폴트 기본 인터페이스 구성을 이제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한, 보기 편한 레이아웃으로 바꿔볼 건데요. 2x3라는 레이아웃으로 바꿔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가장 오른쪽 윗부분에 디폴트로 되어 있었던 레이아웃을 2x3로 한번 선택을 해 보실 거고요. 변경이 되면 다음처럼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인터페이스 화면이 바뀌게 되고요. 뒤에 영상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프로젝트 창이 이쪽에 있었고요. 그 프로젝트 창을 하이어라키 아래로 이렇게 위치를 조정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씬 뷰가 가장 왼쪽 상단에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씬 뷰와 이제 분리해서 게임 뷰를 씬 뷰 아래에 보여지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 옆으로는 하이어라키, 그리고 프로젝트,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인스펙터 창으로 구성을 변경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니티 인터페이스의 중앙 상단을 보시면 이런 플레이 버튼, 멈춤 버튼 이런 게 있죠. 이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실제 편집한 씬 뷰에서 편집한 내용을 재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게임 뷰에서 실제 게임 화면이 구동되는 화면이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네, 하나 주의하실 점은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고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플레이 보드인지 아닌지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저장을 안 하거나 그런 실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플레이가 되고 있는 도중에는 화면 색상을 조금 다르게 바꾸는 설정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에디트 메뉴에서 Preference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 아래와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그 중에서 Colors라는 항목을 찾아서 그 안에 Play Mode Tint라는 부분을 찾으시고요. 여기에 색상을 제가 지정한 것처럼 빨간색이나 눈에 확 띄는 형태의 색상으로 구분이 되도록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꾸고 나게 되면 플레이하고 있지 않을 때는 이런 기본
색상이 보여지게 되고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플레이 모드 틴트 색상 빨간색이 적용이 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플레이 모드이니까 저장을 꼭 하셔야 되고요. 플레이 모드에서 또 다시 플레이 모드를 멈추고 또 다른 작업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씬 뷰를 보시면 씬 뷰에 이렇게 여러 개의 툴바 버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손 모양, 그리고 화살표 모양, 이런 형태의 총 6개의 버튼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은 각각 단축키 Q, 이 손 그림은 Q와 그 다음은 W, E, R, T, Y와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축키를 눌러서 각각의 메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 같은 경우는 상하 좌우 이동, 그 다음에 그 아래 버튼은 3차원 좌표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회전 또는 그 오브젝트의 크기를 변형하거나 아니면 이동과 크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능 또는 통합 툴, 이동 회전 크기 변형이 통합이 되어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툴바가 사용이 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네, 첫 번째 뷰 툴, 상하 좌우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우스로 클릭하고 상하 좌우 이동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차원 좌표에서 Y축으로, X축으로, 그 다음에 Z축으로 이렇게 3차원 좌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네, 오브젝트 회전을 또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크기 변형을 하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크기를 변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 및 크기 변형 통합 툴은 요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한 번에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프로젝트의 기본 컴포넌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의 주요 컴포넌트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유니티 콘텐츠의 구조는 씬, 그리고 그 씬 아래에 게임 오브젝트, 또 게임 오브젝트는 여러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시면 프로젝트 패널에서 씬 폴더에서 새로운 씬을 추가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프로젝트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Create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씬 선택하셔서 새로운 씬을 추가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어라키 패널에서는 3D 오브젝트 큐브를 새롭게 컴포넌트를 만드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브젝트를 만드실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 3D 오브젝트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3D 오브젝트 큐브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는 하이어라키의 이 플러스 모양이 있죠. 플러스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나오는 메뉴를 통해서 3D 오브젝트 큐브를 실행을 해줘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큐브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고 인스펙터 창에도 자동으로 여러 개의 기본 컴포넌트가 구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컴포넌트로는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위치, 회전, 크기 등의 정보를 담고 있고요. 메쉬 필터는 큐브 형태를 표시하고 있고요. 메쉬 렌더러 같은 경우는 3D 표현 렌더링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 콜라이더 같은 경우는 충돌을 판정하는 콜라이더 정보를
담고 있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컴포넌트를 가지고 다루는 것들을 아마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니티 오브젝트는 컴포넌트의 집합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컴포넌트로는 트랜스폼,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 메쉬 필터, 메쉬 렌더러, 오디오 소스, 오디오 리스너, 라이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드실 때 일부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